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뭐 이제 대선은 끝났고요. 네. 천기 누설도 이제 사실 대선을 좀 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 대선도 정리할 겸 또 오늘 또 좀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먼저 좀 잠깐 고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기 누설이 이제 원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선거 특집 편성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정규 방송이 30분 늘어나서 인터넷 그러니까 연장 방송 없었고 천기 누설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총 정리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우리 촌철님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천기 누설을 하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은 당분간 한두 주 정도 잠시 휴지기를 가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좀 정비가 필요한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 직격 매주 월요일에 진행했던 정치 직격 같은 경우도 대선까지만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매주 금요일에 진행됐던 언중 6월도 고정 멤버였던 이지성 기자가 주말 뉴스데스크 또 앵커로 연결을 하셨기 때문에 언중 6월도 이제 사고지구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 정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주 정도 유튜브 연장 방송 좀 쉬어간다. 정비의 시간을 갖겠다.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정비 이전에는 요 천기 누설이 이제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다.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비하면 우리 사법 논다면 어떡할까요? 박지원 변호사님? 저는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해도 되고 비싸게 어차피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또 애정 많이 갖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니까 이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천기 누설은 아주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민주주의의 어떤 미덕은 승복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승복을 해야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고언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네요. 고언을 전할 것이다. 요거를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반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 반쯤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그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믿는 근거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치에 뛰어들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하는데요. 흘러간 옛 노래를 틀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때 그 이야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 가지 근거를 들었던 게 최동욱, 유승민, 황교안의 어떤 인물 3명을 소환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이 가운데 유승민 사례는 선거 공학의 차원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선거 다 끝났으니까 그거는 빼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빼고요. 남은 근거 중 하나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례였습니다.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될 경우 가족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황교안의 사례는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검사를 하면서 사법의 논리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는 사법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가르는 중간이 없거든요. 유죄, 무죄, 선악이잖아요. 선과 악을 가르는 시각으로 정치를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다시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건데요. 근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불문율을 깼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장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듦과 동시에 소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본인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가족이 희생되고 있다고 했지만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이중기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날이 섰습니다. 네. 날이 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대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마타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상대를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뭐 검찰 출신이고 또 그런 어떤 문법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원래 이제 선거 캠페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과장 화법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그렇게 다만 하죠. 그러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 경계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그 선거 과정에서 이랬다. 그래서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다 끝났어요.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화법 뭐 잘잘못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경계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조금 전에 1년 반 전에 제 그 이야기를 소환했던 이유가 바로 이걸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세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검찰 공화국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그런 있습니다. 걱정이 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검찰에서 완전히 시야에서 검찰을 지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신경 게 쓰지 마라. 예. 대통령은 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어떤 보도를 내놓고 있냐면 친윤 검사가 중용이 될 것이고 반윤 검사의 거취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또 갈라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친윤과 반윤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서 친윤과 반윤은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친정권과 반정권이 되어버립니다. 거죠. 예. 친권력 검사와 반권력 검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근데 이런 구분법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검찰은 뭐가 됩니까? 다시 정치 검찰의 진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퇴행 중에서도 아주 악성의 퇴행입니다.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은 정신이 있는 언론인지 없는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또 근데 갈라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디 검찰을 바라보지 말라. 검찰을 보지 말라.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은 가족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문제에 나를 세워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용인하고 오히려 박수칠 수 있는 기준, 이중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중 기준에 대해서는 세상이 칭찬하냐면 춘풍추상입니다. 춘풍투상. 예. 나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엄하게 대하고 남에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라고 하는 게 춘풍추상입니다. 춘풍은 모르더라도 추상은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선 과정 내내 본부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가족이 계속 소환이 됐고 끊임없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중에는 근거 없는 마타도가 있었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있었고요.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쏟아졌던 그 많은 것들이 모두 올백,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을까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제기됐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그건 둘째치고 그때 제기됐던 의혹은 그냥 검사 윤석열의 부인, 검사 윤석열의 장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면 그때는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친인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하. 예.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했죠. 윤석열 당선인이. 네.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 뭐 이 조직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본인의 구상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친인척을 살피는 문제는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아까 3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군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주된 기능은 대통령 친인척 감시입니다.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문제가 되니까요.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상과 같은 태도를 좀 보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요. 예. 사법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다름을 인정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그 수사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의도에서 뭐 정계 개편을 한 해 만에 뭐 사정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떠돈다고 맞습니다. 풍문으로 그러니까 돌고 있더군요. 왜 이런 얘기가 도는지를 한번 저는 이 그 풍문으로 도는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원래 여의도에는 온갖 그 근거 없는 소문이 많이 도니까. 하지만 이런 데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라. 네. 본인은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엄단하겠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엄단하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과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바로 그 논리로 사정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논리를 앞세워서 사장을 하면서 정치적 반대편을 통제하려고 했던 측면이 대한민국 불행한 현대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퇴행입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그런 어떤 비리와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적, 정책적 입장이 다른 것을 가지고 네. 특히나 이게 더 문제인데요. 어떤 사법의 영역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영역의 부분. 정치 영역과 정책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적용해 버리면 그 순간에는 뭐냐면 일방 독주로 하게 폭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이분법에 제발 빠지지 말고 선악의 정치는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세 번째로 드리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시스템을 강조를 하던데 제가 보는 한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저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부분, 수사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거네요. 세 가지. 그렇습니다. 부분은. 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족을 말씀을 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어떤 그 소회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 내내 최대의 화두는 검찰 개혁이었어요. 네. 그게 최고의 화두였기 때문에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됐었고 그 한가운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개혁 화두에 있어서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었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로 검찰의 개혁에 동의를 하고 검찰개혁의 그러니까 그 핵심 요체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평생 검사로 남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마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는 시절에는 이 수많은 논란에 대해서 모든 감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억울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에 맡기고 만약에 후대의 평가가 본인의 그 정당성을 인정을 해준다면 정치적 간섭에 맞서서 했던 그래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던 검사로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검찰 개혁이었던 거 아닙니까? 따지고 놓고 보면. 맞아요. 이건 윤석열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것처럼 가장 실천적인 검찰 개혁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처럼 가장 실천적인 검찰 독립성 구현의 방법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부름을 명분 삼아서 정치의 한 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 순간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옳든 그러든 검찰개혁 드라마는 소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말이 참으로 희한한
그런 소극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치로의 투신이라는 최종 결말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독립을 해야 되는데 투신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그렇죠. 이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까지를 아우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이렇군 저렇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고언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고언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는 그래도 그 소극으로 끝나고 있는 검찰개혁 드라마에서 최소한이라도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절제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절제미를 찾아라라고 마지막에 정리를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주셨습니다. 자, 김민경님은 종배형님, 저 러블리 박변 지지합니다. 또 수림님은 청기누설 기다렸어요. 꽃향기님 시선집중 김종배 화이팅. 자, 안드레슨 TV님인데 한동훈 비번은 영원히 안 풀리겠네요라고 또 말씀 주셨고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언론에서부터 SNS까지 한동훈이라는 이름 삭제가 다시 소환되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당선에 되게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될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 저는 그게 중앙지검장이 아니라고 나오고 봅니다. 있는데, 예. 네. 그렇게 하면 뭐 좀 또다시 또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예. 자, 거머리님이 피바람이 불까봐 걱정이다. 루빈 아마님은 개편 적당히 합시다 하면서 청기누설하고 사법논단 그대로 좀 가져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님은 청기누설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 하고요. 네. 저 그거참님은 당선 전에 내뱉은 공약은 지켜라라고 했고요. 양동영님은 공정 상식을 강조했으니까 주가 조작 수사 하겠죠. 대장동 특검 하겠죠라고. 근데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그 뉘앙스가 약간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지켜보라고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이재명을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김은정님께서 글을 주셨네요. 아니 저는 그 유권자들의 아쉬움이 거기에는 진하게 그렇죠.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한 표를 행사했던 분들의 아쉬움이 거기에 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쉬움이 어떤 그 뜻을 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해를 하는 것과 또 어떤 현실적인 논리는, 부분이니까요. 현실 논리는 다른 부분 쉽진 아니겠습니까?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새 미티 줌씨 검찰이 정치의 공식적 개입 걱정됩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만맘님은 글쎄요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또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JYK님도 그게 됩니까? 그게 됩니까라고 또 하셨고요. 그래도 돼야죠. 이제 대통령이 돼야죠. 됐으니까요. 그리고 네. 안 되면 저는 이걸 기준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김민경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할 말하는 종배형님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라고 합니다. 할 말 해야죠. 예, 데이지님은 살살하세요. 걱정돼요라고 주셨고요. 뭐 근데 뭐 살살이고 뭐 세게고 간에 할 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 안미나님은 속이 시원합니다. 사이다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해요라고 하고 메이메딩님은 이제 뉴스 보는 것도 싫다. 허무해. 그러니까 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어제 하루 동안에만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자 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대선에서 이게 대부분 이른바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기 싫고 네. 그래서 끊는 네.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보기 싫어요. 저는 시사 방송 해야 되는데 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충분히 사실은. 이해를 예. 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또 그 열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JHY님 언론 장악하려 할 텐데 그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네요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또 언론에도 저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저력은 언론인들의 저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언론 그 뒤에 있는 국민들, 그렇죠. 시민들의 저력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예.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연장 방송은 오늘까지 청기 누설로 일단 마무리하고 한두 주 저희가 좀 정비 시간을 갖는 걸 너그럽게 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그 기간에도 우리 박지훈 변호사 약간 좀 이제 다시 운기조식하시고 예, 뭐 저는 뭐 또 다른 방송도 있어가지고 피로 회복도 좀 하시고 예, 뭐 하여튼 조금 쉬기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아침에 좀 늦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뭐 잠시 후에 뵙겠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청기 누설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